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2월 6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방금 이제 증시가 출발을 했는데 오늘 물론 좀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출발은 좋은 것 같은데 아쉽게도 코스피가 또 마이너스 출발을 했네요. 지금 마이너스 4.52포인트 하락 출발을 했고요. 2,58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 하락 종목은 한 470개로 좀 약간 중소형 기업들의 주가가 약간 오늘 하락을 하면서 증시 좀 부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0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3.22포인트 하락을 해서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코스피보다는 더 부진하게 출발한 상황이고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많을 정도로 한 800개 정도 되는데 좀 부진한 출발을 보였고요. 일단 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코스닥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2% 이상 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부진한 출발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테슬라가 지금 어제 주가가 좀 또 안 좋았죠, 오늘 그렇죠. 새벽에. 예. 네. 독일의 뭐 삽인가요? 그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SAP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네. 연간 한 2만 9천 대 정도의 전기차를 갖고 이 테슬라 전기차를 아마 갖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아무튼 그거 이제 구매 뭐 줄이겠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전기차 쪽에 부정적으로 일단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보니까 삼성바이오가 3%인 건 어제 그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이 아마 네. 영향을 준 것 같고 사실 삼성바이오가 좀 분식회계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근데 네. 그것도 아마 이제 그 혐의 없음으로 아마 결론이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공시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일단 그 어제 이재용 회장의 리스크가 좀 해소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출발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약간 아쉽게 좀 출발을 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뭐 플러스로 전환하기는 했는데요. 뭐 탄력은 뭐 크게 붙지는 않는 모습이고 지금 전체 시장의 흐름을 살펴봐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였던 소위 이제 저퍼주의 급등 그다음에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 꽤 존재했던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하이닉스가 1%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군들의 탄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우리 시장의 가장 강한 종목 중 하나였던 현대차와 기아의 전반적인 움직임도 오늘은 뭐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금융업종 쪽에서는 여전히 강세 종목군들이 꽤 많이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강세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대부분 뭐 강보합권 정도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호재가 조금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 종목의 반등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최근에 보였던 모습대로 오늘 반도체 쪽에서 좀 강세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뭐 제소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했던 유진테크가 3% 정도의 강세고요. 그다음에 뭐 샘CNS 같은 종목군들의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상승 종목이 많기는 한데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루넷의 오늘 급락은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한컴은 또 오늘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두 종목의 등락이 좀 크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의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가장 두드러진 것은 HLB 움직임이었는데 오늘은 또 소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쪽 종목군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내일 실적 발표를 하죠. 여전히 이제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부진한 출발을 좀 보였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순간 조금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네. 늘리는 것 같아요. 다시 좀 저 PBR주 오늘 보니까 지주사 쪽이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어제 장을 보면서 이제 어제 장 마감 후였죠. 그 SK 이노베이션이 자기 주식 이제 한 그 금액이 한 8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7,500억 정도였던 걸로 그 사실 이제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란 게 SK 이노베이션 좀 투자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주주환원 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이제 우려는 있었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던 이제 취득 그 자사주를 소각한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보면 참 회사의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이게 네. 보면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좀 너무 안 한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어쨌든 좀 늦긴 했지만 SK 이노베이션 이런 대규모 또 자사주 소각 결정은 뭐 증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밸류를 올리는데 좀 일조하지 않을까 싶고 또 어제 BNK 금융지주도 역시 또 자사주 소각 네. 결정을 또 내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에 갑자기
기업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나온다고 하니까 기업들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이제 자사주 매입 공시, 소각 공시가 나오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그 온기가 오늘 오전장의 일부 기업으로 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그 미국에서 가장 좀 안 좋았던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테슬라도 빠졌는데 포드가 마이너스 4%나 또 급락을 했고 오늘 아마 실적 발표 있는데 오늘 좀 자동차 어떤가요? 오늘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최고 주도주는 자동차 같은데 네.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죠, 약간. 그렇죠. 현대차도 1% 정도, 기아도 1%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네. 이제 기아는 소폭 약세였지만 현대차는 또 강세였는데 일단 뭐 최근에 워낙 과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쉬어가는 것은 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대차나 기아의 최근 상승의 뭐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뭐 적극적으로 부양하는 것도 있을 거고 도요다와 관련된 도요다의 신뢰 하락 자체가 또 영향을 주는 것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뭐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1분기나 월별로 발표되는 실적에서 뭐 판매량이 뭐 급격하게 꺾인다든지 아니면 뭐 마진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갑자기 뭐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들 종목의 움직임은 적어도 배당락이 나오는 2월 말 정도까지는 크게 뭐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고요. 오늘 수급을 살펴봤을 때 일단 외국인 쪽의 전체적인 매매 동향 속에서 여전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당과 연관되어서 현대차 EUV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배당 기산일 전후에서 또 흐름이 바뀌는 것이니까 그러면 현대차 우나 현대차 EUV 같은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면 현대차의 탄력은 조금 뭐 둔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뭐 큰 흐름을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와 이제 가장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어저께는 장 시작하자마자 한 3천억 가량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을 크게 압박했죠.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뭐 금융투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물 금액 자체가 굉장히 작고요. 외국인들은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전체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매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뭐 비교적 연기금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수급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아쉬운 점은 코스닥 시장은 이런 어떤 수급 자체가 조금 불안하다 보니 여전히 약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게 조금 눈에 띄는 양상이고요. 결국 코스닥 시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보일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 아마 내일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내일입니다. 실적 발표 좀 앞두고 있어서 어떨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 적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매수 기조 유지하는데 네. 뭐 기관의 매도는 어제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렇죠. 또 연기금이 요즘에 계속 매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수급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데 다만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주요 주체 중에 하나가 또 개인인데 이번 장은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이 좀 소외를 많이 받는 것 같은 게 개인이 이끄는 장세가 아니라 오르니까 그냥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좀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 보니까 약간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죠. 보통 이쪽 뭐 그 교육주나 네. 아니면 엔젤 산업, 뭐 출산 장려 정책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또 오늘 또 이 그 상승률 상위권에 좀 포진해 있는 것 같고 업종으로는 오늘 의약품주들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업종별로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시장이 여전히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업종이 2% 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종목들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업종의 중심축을 잡고 있고 한미약품도 강하고 셀트리온도 강합니다. 그다음에 뭐 종근당 악재가 있긴 하지만 올해 성장이 줄어드는 악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뭐 선반영되었다라는 오늘 키움증권의 리포트도 있었는데요. 오늘 뭐 4% 정도의 강세,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도 강세가 나타나면서 일단 강세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운수청구 업종이 반등하고 있는데요. 일단 CJ대한통운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운수청구 업종 움직이면 항상 연동됐던 작은 해운주들의 움직임은 오늘은 크지 않은 양상이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논란이 있지만 삼성생명, DB손해보험 같은 보험주와 금융업종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또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쪽에 금융업종이 다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오늘 뭐 지주사들 중에 일부와 삼성생명을 포함한 KB금융을 포함한 이런 금융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약세 이후에 다시 강세에 반전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거래가 오늘 좀 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대형주에 뭐 3천억,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5천억이 넘는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 거래가 대거 증가하는 모습을 대형주 쪽에서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뭐 거래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 금융업종의 거래는 조금 늘지 않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약세를 나타내는 쪽은 유통업종의 약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 SK네트워크스, 삼성물산, 하나갤러리아 뭐 이런 종목군들의 하락이 오늘 유통업종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근데 딱 보면 그렇게 오르는 업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근데 오늘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요. 지금 1,000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견조한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낙폭이 조금씩 이제 좀 확대가 되면서 좀 하락 종목이 많은데 오늘 보니까 특히 의료 AI 쪽이 네. 특히 안 좋은 게 아마 루닛이 갑자기 금융사업 뭐 진출한다 이래가지고 아마 그게 좀 악재가 아닌가 싶긴 또 한데 뭐 다른 이유는 지금 아직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좀 하락하는 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루닛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는데 루닛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JLK나 딥노이드, 뷰노 이런 종목군들도 변동성은 좀 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4%에서 5%가량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일단 존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쪽에 루닛과 뭐 딥노이드, 뷰노 같은 종목군들이 주도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세 종목의 동시 악세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종합상사주들도 지금 뭐 삼성물산의 하락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업종 STX, SK네트워크스의 하락이 조금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소나노튜브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일부 약세도 눈에 띄는데 여기 뭐 의미 있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대표주들 중에서 오늘은 현대위아, HL, 만도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 6%가량의 하락세를 실적이 계속 좀 안 좋더라고요. 네, 보니까. 마진율이 예, 너무 좀 예. 낮게 나오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 있고 일단 그래서 현대차의 약세와 기아차의 약세는 뭐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뭐 모비스도 제한적인데 HL 만도는 실적 발표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견조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 종목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이 걸리고 있는 양상이어서 오늘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종목들 탄력이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장 첫 출발 자체는 좀 혼조세로 좀 출발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특히 코스닥의 매물이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이 이제 성장주들 중심으로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AI도 좀 약하지만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가 네. 마이너스 4%로 좀 낙폭이 커지고 있어서 2차 전지와 주요 성장주에 그러니까 작년을 이끌었던 의료 AI 거기다가 이제 그 2차 전지 요 섹터들의 좀 부진이 좀 증시에는 부담인데 근데 그나마 이걸 좀 방어해주고 있는 게 확실히 그 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예, 바이오가 좀 선전하고 있지만 이들의 좀 하락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버티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 오늘 오전장에 전개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매일매일 증시가 올라도 좀 쉽진 않고요. 올라도 한쪽으로 너무 쏠리고 네. 또 내리면 내릴 때 이렇게 증시가 막 급나가는 건 아닌데 낙폭이 큰 기업들이 워낙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장세가 뭐 여전히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 증시가 또 조금씩 힘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또 네. 미국의 금리가 다시 좀 이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증시에는 약간의 좀 부담으로 일단 오늘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일단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약세 종목이 많지만 예. 그래도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바이오 쪽에서는 그동안은 HLB 쪽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헬릭스미스가 굉장히 좀 힘을 내는 모습이고 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종목군들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서 현대임스 같은 상단의 매물 제약이 조금 작은 종목군들로 또 시장에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뭐 이닉스라든지 몇 개 종목군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유일하게 여전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엔캠도 오늘도 또 4%대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쪽은 오히려 뭐 신고가 혹은 상단의 매물의 제약이 좀 없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나고 있다 정도만 보여지고요. 그 외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주반도체를 포함한 소위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언급해 주셨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의 낙폭도 커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코스닥 시장 열면 뭐 항상 거래대금 상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10위권 내에도 간신히 진입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장에 이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거래 집중도가 떨어졌다라는 얘기니까,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내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가 제가 보기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은 전망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장은 미리 이제 반영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반대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네. 여전히 상황이 안 좋구나, 악재로 보고 또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 후에 어쨌든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안 좋은 거 자체는 다 알려져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소화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보고서를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 어제 사실 현대차가 급등한 쪽 배경 중에 하나로 어제 인도 그 상장, 그 인도 법인 그 상장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를 좀 만들어 왔는데 한번 좀 그 화면 띄워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현대차 IPO, 요것도 좀 제가 약간 좀 구어체로 각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제 인도 공장이 기업 공개한다고 어제 사실 로이터에서 그 보도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공장? 근데 공장이 상장을 한다고, 그래서 좀 약간 좀 놀라웠는데, 인도 공장부터 얘기를 해보면 해외 업체 중에 인도 공장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진출했고요. 96년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공장이고 생산 능력은 85만 대 정도 되는데, 작년에 지행 공장까지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25년도 되면 아마 인도에서만 110만 대 정도 생산이 좀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4.2조 원 정도 인도에 그 현대차가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투자비도 사실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상장을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인도는 증시가 전 세계에서 아마 4등인가 5등 정도 할 거예요. 굉장히 좀 큰 시장이니까 아마 상장을 하면 밸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지금 23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38배에서 48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좀 높게 평가를 좀 받는 거고, 현대차 PER이 지금 10배가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아마 37조 원까지 그 상장 규모가 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아마 9월에서 11월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참고로 인도 1위가 그 마루티 스즈키라고 하는데 여기가 시총이 53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 2등이 이제 타다인데 여기가 51조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보시면 PER이요 18배에서 25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는 좀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밸류를 높게 쳐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 PER을 20배 가까이 주는 거는 제가 테슬라 말고는 지금 본 적이 없거든요. 전 세계 없죠. 네, 보통은 10배가 안 돼요, 다들. 네. 근데 인도 시장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밸류를 좀 주고 있는 게 특징이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봐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주가에 좀 긍정적이냐? 뭐 당연히 좀 긍정적이겠죠. 이게 왜냐하면 현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관건은 이거예요. 저게 이제 돈이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최대 7조 원까지 예상을 하는데, 이걸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그 돈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면 2% 정도 지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소각이 되니까. 요즘 트렌드에 딱 맞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현대차가 결정한 문제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좀 주주환원 우려가 완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아에 비해선 현대차가 좀 여력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현금도 그렇고. 근데 거기다 중복 상장 논란도 없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논란을 피해갈 수 있고, 그 현대차가 이제 그동안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투자들을 좀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게 단기간 돈 벌 수 없는 사업들인데, 이 내부 현금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ROE가 이게 ROE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 PBR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상장이 성공하면
현대차에도 좀 자신감을 또 키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다음은 이제 기아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기아도 이제 인도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공장 증설을 하게 된다면 아마 기업 공개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여기도 좀 부담이 완화될 텐데 지금 기아 인도 공장은 현재 5위 정도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그래서 판매량 기준으로 한 32만 대 정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기아한테도 우호적인 것 같고 부품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해서 이제 주저함도 하겠지만 일부 돈은 이제 아마 인도나 이런 또에 증설할 때 아마 돈이 들어가니까 네. 부품사한테도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비중이 좀 높은 회사가 화신하고 서현이야 SL 순으로 이렇게 적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도 뭐 이제 우호적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좀 내용의 보고서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또 그 아침에 신문 보니까 많은 쪽에서 이런 이제 인도 상장 얘기가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다만 이거는 이제 로이터의 언론 보도고 아직 현대차는 확정 뭐 어떤 내용을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확정이 되는 거지만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다는 건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도에 그 신규 공장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상장을 통해서 하던 기존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는 게 시장 확장하는 데는 가장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인도 자동차 시장 아직도 신차 기준으로는 뭐 그렇게 세계 주력 시장은 아니지만 그죠, 아니죠. 네, 아직은. 미래의 이제 확장성을 본다면 지금 어느새 지금 중국이 신차 기준으로 연간 3천만 대 미국 예. 2배를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도 언젠간 성장해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겠죠. 당장 뭐 내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마 현대차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데 뭐 항상 돈이 어디서 솟아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장을 통해서 만약에 자금 조달한다면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거 같아요. 투자 어느 정도 투자는 하겠지만 이제 일부 남는 돈을 바라는 건 그거 주주 환원해달라. 네. 예, 주주들한테 좀 몫을 돌려달라. 충분히 여력은 되는 회사니까. 근데 그게 과연 이번 밸류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이제 계속 이어질지. 그래서 네. 올해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런 쪽에 또 여전히 소홀한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다만 지금 시장이 이제 갑자기 또 저희가 이제 보고서 한번 좀 본 시간에 갑자기 좀 분위기가 좀 되게 안 좋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특별히 미국 증시도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나스닥 또한 약보합 정도에 불과했는데 유독 좀 한국 증시가 지금 어제부터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삼성물산이 그때 이제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물산이 4%나 좀 빠지는 거. 그렇죠. 물론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죠, 사실 단기에. 근데 이 기업이 이렇게 좀 흔들리게 되면 저 PBR주에 대한 사람들의 또 관심도 약간 좀 식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한번 좀 다시 요 삼성물산도 한번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와서 아마 또 새로운 뉴스일 수도 있겠죠, 일부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빠지고 있어서 네. 증시에 조금 아마 부담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아무래도 일단 제가 보기엔 이게 시장에서 주도주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적어도 뭐 저 PR주 중에서 가장 주주 환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재료가 나오자마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조금은 의외의 부분이기는 한데 뭐 최근에 워낙 뭐 가파르게 뭐 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뭐 조정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 금융주의 조정도 뭐 비슷한 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 시장에서 지금 뭐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뭐 신뢰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정부에서 내놓을 대책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 있는 법까지 같이 개정하는 그 정도의 대책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뭐 수급이 조금 빠지면 뭐 단기 변동성이 뭐 증가하는 것은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빠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금융주 중에서도 의외로 잘 버티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초반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좀 긍정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종목군들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게 뭐 추세가 끝났다 이제부터 뭐 하락 전환이다 이렇게까지 예측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선물 시장이다. 선물 시장 쪽에서 지금 약간 매물이 늘어나면서 장 초반에 좋았던 흐름을 다 되돌리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어저께는 장 초반부터 한 5천억 정도의 물량을 받았지만 지금은 쏟아지고 있는 매물량이 한 500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계속 뭔가 체력 테스트를 하다가 오후장에서 어제처럼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날지가 뭐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대량 매물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하락폭은 작지 않은데 어쨌든 이 물량을 받아 안고서 강하게 돌릴 수 있는지가 중요한 흐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실시했는데 그런 부양책을 기반으로 해서 어제 중국도 한 3% 빠졌다가 종가는 1%대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는데요. 오늘 출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이렇게 매물이 많은 건 아닌데 네. 지금 그만큼 지금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지켜보시는 분들이 정말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 그 시장의 주도주라고 했던 2차전지 종목군들이 너무 힘없이 밀리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뭐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너무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또 덜어낼 수도 없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에 늘어난 예탁금만큼 뭔가 이 체력이 증가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의 핵심은 비차익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기껏해봐야 한 450억 정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차익과 합쳐봐도 600억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순매도 전환한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기관이 또 약간의 소폭의 순매수로 바뀌면서 전체 매물량이 큰 건 아니거든요. 어저께는 이 시간대에 벌써 한 3,5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제에 비해서 매물량은 줄었는데 일단 낙폭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뭐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어떤 매수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오전은 답답하게 좀 증시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오늘은 시장 보시면서 참 쉽지 않구나 이거 좀 느끼실 것 같은데 뭐 저희도 좀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게 뭐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팔아서 시장을 막 밀어버린다 이거보다도 정말 투자분들이 좀 많이 관망하면서 근데 그게 어쨌든 이제 주도주들이 그러니까 시총이 큰 기업들이 또 특히 좀 오늘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지금 테슬라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한국은 보면 엔비디아 효과는 좋은데 아쉬운 거 엔비디아 효과가 안 나와요 한국 증시.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종목이 없다. 네. 근데 또 테슬라가 안 좋으면 2차 전지에 바로 직격탄으로 맞아버리니까 안 좋은 건 그대로 흡수를 하고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한 상황인데 어쨌든 국내 증시가 오늘도 그런 좀 허약한 체력을 오전에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월 6일이고요. 현재 9시 27분인데 저희 잠깐만 광고 보고 와서 또 남은 시간 또 정리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운조 커피 매일매일 마실수록 운이 좋아지는 만남이 시작됩니다. 저희 사무실 커피도 운주커피로 바꾸었어요. 더치커피, 드립백, 캡슐까지 뭘 먹어도 맛있죠. 종프로님, 오늘은 커피 향이 남다른데요? 어제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오늘은 케냐 더블A. 세계의 다양한 커피를 당일 로스팅해서 보내주는 운조 커피. 마실수록 운이 좋아지는 운주커피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전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21.5포인트나 크게 하락을 해서 2,569포인트, 2,600을 아주 가볍게 좀 넘었었는데 다시 2,570선까지 좀 밀려버렸고요. 상승이 152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좀 취약한 흐름이고 코스닥은 좀 급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800포인트가 깨져버렸고 9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1.23%나 급락을 하고 있고요. 하락의 12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오늘 뭐 물론 이제 코스피야 저 PBR 주 랠리가 나오면서 뭐 빠질 수 있다고 치자고요. 어쨌든 좀 올랐으니까 네. 뭐 자동차도 뭐 현대기아가 특별히 악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빠질 수 있고 삼성물산도 뚜렷한 악재가 사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그냥 차익 매물 나오는구나 이럴 수는 있겠는데 약간 좀 코스닥이 좀 아쉬워요.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특히 지금 코스닥의 시총 1, 2, 3등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좀 급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등인 셀트리온 제약이 3% 올랐고
거기에 이제 7등 정도 하고 있는 엔캠이 8%나 급등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분전을 하는데도 코스닥은 정말 좀 답답한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코스닥은 좀 이게 당분간 좀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답답한데 이게 반전을 하려면 좀 뭔가 또 어떤 그 분위기 전을 하려면 어떤 좀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요, 코스닥은? 네, 잠깐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발표가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코스닥 지금 지도를 보시면 너무 뚜렷하죠. 그러니까 강한 종목은 너무 비이성적으로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약한 종목은 지금 이렇게 하락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색깔 자체가 극단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다. 약한 종목은 점점 더 약해지고 오늘 또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일부 그 개별 종목 중에서 뭐 펩트론 같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강하죠. 네. 운송장비 부품 쪽에서도 지금 뭐 현대임스의 급등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급등하다가 상승폭을 또 축소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일부 엔캠 같은 종목의 강세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뭐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뭐 굉장히 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너무 좀 코스닥 시장은 극단적이다. 강한 종목은 비이성적으로 강하고 약한 종목은 비이성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닥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적어도 2차전지 종목군들이 하락의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기 이전까지는 뭔가 분위기를 빠르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낙폭 자체는 뭐 양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회복 속도는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중심축은 코스피 시장에 있고 코스피 시장에 또 오늘 단기 반등의 축은 선물 시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좀 코스닥이 회복을 하려면 뭔가 좀 계기, 특히 네.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뭐 누가 뭐래도 2차전지 같은데 2차전지에 뭔가 반전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코스피에 비해선 좀 열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임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좀 가준다면 또 코스닥도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어쨌든 코스피마저도 약간 부진해서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약간 그 하향 조정된 그런 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번 주. 그래서 좀 다음 주 설 앞두고 좀 잘 끝나면 또 기분 좋게 끝날 수 있는데 네.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일단 내일 증시 흐름은 저희가 또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의원님은 목요일 날 나오시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2월 6일 오전 그 오프닝별 라이브는 여기서 좀 아쉽지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김종현 의원님은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